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코스피는 0.6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0.48%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외인의 매수세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991포인트 선에서 마감 지었네요. 코스닥은 1,000선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외국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외국인 2,121억 원 물량 담아냈고요. 개인과 기관, 개인은 1,396억 원, 기관은 757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코스닥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닥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개인과 기관 매수세 보였고요. 외국인은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은 619억 원, 기관은 333억 원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외국인은 869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난세웅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핑크빛 셔츠를 입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상황과 같이 붉은빛 셔츠를 입으셨는데 오늘 하루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까지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난세웅 전문가님께서 3부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종목 상담 많이 가져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해주고 계신 가운데 벌써부터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네요. 대박왕님께서는 범양 건영과 원바이오젠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또 화면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종목 명가, 매수가, 그리고 비중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입의 시기와 진입의 이유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차트 분석에 도움이 되니까요. 또 디테일한 이야기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고 계시고요. 지금 미영 씨 들어오셨네요. 미영 씨님께서 반갑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미영 씨 반갑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죠. 주식왕의 한 줄 평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주식왕 난세웅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반도체의 부상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그동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바닥이다 아니다, 뭐 정점이다 아니다 이런 이제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어떤 그 업종이나 테마주들은 많이 상승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뭐 소재라든가 부품 이런 종목들이 사실 좀 상승을 못하고 계속 눌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오늘 또 상승을 하면서 그 여파로 이제 우리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이제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 10월 중에 현물 가격 자체가 한 8%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해서 한 5%까지 이제 상승을 한 상태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반도체 가격 자체가 이제 너무 빠지다 보니까는 재고 자체가 이렇게 많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공급하는 그 킹스톤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량을 조절을 하는데
사실 보면은 반도체 D램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하에서는 일단은 출하하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다, AI다 이러면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늘고 그다음에 이제 DDR5가 이제 드디어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제 서버 이런 거가 내년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그다음에 역시 이런 또 관련 뭐 대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분명히 서버가 이제 어떤 그 교환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2분기부터는 일단은 반도체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을 되면서 특히 이제 서버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마 이제 뭡니까 반도체 어떤 사이클 자체도 다시 한번 좀 호황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다른 업종들이 시세를 내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이런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에도 이제 이런 어떤 그 반도체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사실 그게 시세가 못 나고 다시 이렇게 주저앉고 주저앉자 하다가 오늘 다시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뭐 지수가 오늘 3,000선을 도달을 못한 이유는 이제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사실 보면은 지금 어떤 그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이제 선물은 순매수가 많지만 이제 옵션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아직도 그 풋 쪽이 좀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옵션 만기일을 이제 내일 모레기 때문에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동안에 또 어떤 장이 어떤 그 변동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좀 눈치 보는 장세였거든요. 사실 보면 이렇게 좀 더 오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경계 매물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은 3,000선을 회복을 못하고 어느 정도 3,000선이 가까우니까 일단 다시 또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도 지금 1,000선 가까이 왔는데 지금 우리 보면은 이제 항상 12월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잊혀져가지고 모르겠지만 다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또 얘기가 나오겠죠. 대주주 우리 이제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가세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대주주 물량이 12월에 나왔다가 다시 1월 달에 사는 이런 어떤 몇 년 동안의 어떤 우리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도 그런 면에서 지금 1,000포인트에 근접해 있지만 좀 어떤 조심스러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함으로써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못 올랐던 것에 대해서 상승함으로써 어느 정도 좀 균형이 일단은 맞춰져 가는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제가 오늘 한 줄 평은 이제 반도체 부상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이 참 좋았는데요.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거의 다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반도체 부상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할 것 같은데 또 한번 어떤 데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과연 이제 이런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마이크론 자체가 변이가 어느 정도는 좀 증증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또 며칠 또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일단 뭐 반도체 경기 이런 거보다는 이런 어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 글로벌 상황이 이게 아마 주가의 어떤 상승 여부를 결정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오미크론 변이 예, 맞습니다. 바이러스일까요? 잠깐 말 잘못된 오미크론입니다. 네, 예, 예. 네네네. 네, 아시아 증시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좀 경계감이 풀렸다라는 네. 소식 속에서 좀 증시들이 다들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때문에 좀 상승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의 변이를 계속 또 예의주시해야 되는 네네. 장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알짜배기 정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난세영웅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한 주간 또 열심히 분석해온 자료를 또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해 주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톡방 들어오시게 되면요. 전문가님의 이런 알찬 정보 매일매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투자 노트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나날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처음에 시작하는 건 이제 시향입니다. 네. 시향 보시면 우리가 맨 윗줄에 보시면 이제 오늘은 상승 종목이 이제 하락보다 이제 많은 상태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인데 지금 보면 이제 차익이나 비차익이나 일단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차익 거래에 있어서는 이제 주식이 선물보다 고평가됐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매도를 하고 선물을 매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비차익 순매수는 전체적으로 주식을 좀 팔았다는 그런 거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오늘 상승 장세에서 일단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좀 매도로 가담하지 않았나 이렇게 비차익에서는 되면서 오늘 사실 보면은 뭐 거래소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도를 보였거든요. 이게 역시 이제 비차익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선물은 지금 이제 396.15를 기록해서 오늘 이제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과연 이 기조가 이제 계속 유지될지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우리 뭐 주식 선물 옵션 이제 만기가 돌아오죠.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인데 아마 항상 보면은 이게 3개월마다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컷오프를 미칭되어 가지고 선물 옵션, 주식 선물, 주식 옵션이 만기가 이렇게 3개월 없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이때만 되면 항상 이제 변동성이 이제 크게 일어나는데 사실 지금 뭐 변동성이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거는 올라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빠질까봐 지금 이렇게 염려를 하는 건데 과연 이제 내일하고 모레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또한 오늘 밤이라든가 내일 밤 또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분명히 영향을 일단은 미칠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포지션 보면은 외국인들이 일단은 선물 포지션은 약 2조 5천억의 순매수를 보이겠는 반면에 콜옵션에서는 이제 매도가 순매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풋옵션도 일단은 이제 금액으로는 일단은 이제 하방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계약수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옵션에 콜옵션은 일단 73,000 계약 순매수고 풋옵션은 263,000 이게 순매수로 되어 있는데 항상 보면은 풋옵션이 항상 많았어요. 이렇게 보면 계약수로 봐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보통 한 10만에서 20만 주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20만 주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풋에 있어서는 뭐 외곽 욕조 하방으로 또 베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뭐 선물하고 뭐 현물하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단은 수익이 나는 어떤 가격선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목요일 날 이게 선물 가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중간에 코스피 200이 지금 얼마냐면은 위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396.31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 목요일 날 3시 반에 끝나는 코스피 200, 그러니까 200 종목의 종가를 가지고서 코스피 200 지수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옵션의 선물은 그 만기 전에는 선물 가격이 기준이 되지만 만기날 이제 우리가 정산할 때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 가지고 이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200 종목들 일단은 동향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년 3월 만기되는 선물이 또 이날부터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는 높아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콘텐거라고 하는데 원래 선물이라는 거는 미래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항상 이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네. 보통 그게 이제 콘텐거 시장인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백워데이션이라고 이제 그 선물이 오히려 낮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선물 가격은 이론적으로 봐서는 항상 현물보다는 높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내일 모레부터는 또 내년 3월 만기 선물이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뭐 코스닥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은 일단은 거래에서 코스닥 모두 순매도를 보였고, 그다음에 투신의 경우에는 일단은 거래에서 그러니까 유가증권의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 일단 코스닥에서는 일단은 금액으로 봐서는 일단은 투신도 코스닥에서 순매수인데 이제 우리 계약서에서는 일단은 순매도지만 일단은 투신의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보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동시에 샀고 또 어떤 종 동시에 팔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일단은 보시면은 일단 유가증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매수를 했고요. 매도는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종목을 매도를 했는데요. 그거 잘못된 거네. 여기 지금 잘못됐고요. 그 잘못 들어갔어요. 이거는. 네네네. 29일부터입니다. 살펴봐야 되는군요. 29일인데 네, 지금부터. 거기 잘못 들어왔네요. 네. 일단은 그 29일 날 보시면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H&M, 삼성전기, 이노텍, SKC, 우리금융지주를 일단 순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일단은 이제 BDI 지수가 좀 상승하면서 이제 이런 해운주들이 하락했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H&M이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카카오뱅크하고 페이도 일단은 이날은 이제 순매수를 보였지만 이제 점점 갈수록 바뀌어요. 뭐 뱅크를 사든가 페이를 매도하는 게 이제 갈수록 바뀌고 그다음에 삼성전기, LG이노텍, SKC, 우리금융지주인데 지금 이제 LG이노텍이 계속 주목을 받았거든요. 계속 목표가를 올리는데 그랬었죠. 뭐 오늘까지도 목표가를 올리는데 이제는 뭐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어널리스트는 좀 게으른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남들이 다 이미 올라가지고 오른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일단은 이제 올라가니까 올렸지만 이제는 또 LG이노텍은 또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도 일단은 아마 지금 뭐 순매수를 보였는데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FPCB를 삼성전기는 이제 생산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BH 이런 종목이 이제 혜택을 보는데 우리 삼성전기도 일단 우리 그 PCB 업체에서 1위는 이제 일본의 무라타라는 회사가 1위거든요. 그래서 보면 삼성전기도 일단 무라타가 어떤 그 라인을 정지시키면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회사가 삼성전기거든요. 좀 아쉬운 게 삼성전기가 1위 업체가 아니라 네. 일본의 무라타가 1위 업체가 되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이제 무라타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물량을 조절하면서 생산 안 하는 거를 이제 만약에 정지하면은 삼성전기가 생산하는 제품 자체가 어떤 그 수혜를 봄으로써 네. 이제 삼성전기가 또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또 삼성전기가 또 포기하는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BH가 사실 또 수혜를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렇게 PCB 업체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이렇게, 많네요. 연관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LG이노텍이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SKC 우리금융주주 매도한 종목은 SK스퀘어, 카카오. SK스퀘어가 뭐 지금 이제 SK텔레콤하고 분할이 되면서 계속 좋게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적정 어떤 시총 얘기하면서 계속 매도를 했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이날까지도 매도를 했고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자체가 이제 좀 거의 하방 경직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그러고 이제 최근에 보면 또 카카오 대해서는 또 계속 매도가 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번 주도 이렇게 보니까 매도 나고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신풍제약 뭐 셀트리온은 뭐 말씀 안 드려도 항상 보면은 이게 공매도 이래 가지고 보면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상승하면 바로 그냥 하락하는 이런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0일 날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이브, 두산중공업.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일단은 이제 그 동안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최근에 또 기관 외국인 사면서 단기적으로 또 반등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뭐 음극재, 뭐 양극재 가지고 계속 뭐 설비 투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상승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제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 CMO 기업들, CDMO 해가지고 이제 개발과 위탁 생산하는 이런 어떤 우리 회사들이 오늘 제가 전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데 사실 탑픽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제 그 밀리다가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면서 했거든요. 어느 정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목표가가 막 110만 원 이런 상태인데 지금 80만 원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도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널리스트들이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도 오늘도 보면 이제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진단 관련주들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하고 뭐 연관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은 어떤 코로나에서 벗어나 가지고 원래 정도로 가는 그거 가지고 어떤 분석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하고 연관이 되면서 이제 어떤 테마주처럼 움직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이렇게 장 자체가 좀 왜곡이 되는 거 아닌가.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 자체가 이렇게 자꾸 어떤 테마에 휩쓸리면은 사실 어떤 중심 잡기 힘들거든요. 예측이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사태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어떤 뭐 코로나 자체가 좀 빨리 없어졌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한지주, KB금융 역시 이제 금융주들이 매도가 나오죠. 금융주들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수익이 이렇게 계속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갑자기 어느 날은 또 이런 또 제 어떤 생각 반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금융주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게 사실 은행이라는 거 생각할 때 뭐 어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거든요. 똑같은 데서 은행이 예를 들어서 뭐 증권사 이런 투자은행처럼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뭐 획기적으로 해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은행의 영업 행태는 뭡니까? 대출을 해줄 때 담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담보가 전에 누구는 못 하냐고. 그렇죠. 그럼 그게 뭐 담보 대출 자체를 또 줄인다면은 은행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은행도 자꾸 뭐 보험이다, 펀드다 여러 가지 자꾸 기웃거리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대출할 때 좀 뭔가 이런 자율성을 부여하면 뭔가를 좀 새로운 걸 할 텐데 아니 뭐 그냥 뭐 몇십 년 동안 하는 일이 담보 가지고 대출을 하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미래의 어떤 창의성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금융제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물론 이제 요새는 뭐 AI도 뭐 변화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체질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은행주 이쪽은 좀 어떤 배당의 성격이라든가 차라리 뭐 어떤 정기예금의 성격으로 은행주 투자는 모르겠지만 주식의 어떤 그 매매 차익 차원에서는 저는 일단 다른 종목들을 IT나 이쪽 하는 걸 훨씬 낫다 이렇게 저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뭐 맞습니다. 현대차, 뭐 LG화학, 셀트리온, 기아, 그래서 자동차 업종들도 계속 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12월 1일 날 이제 12월 첫날인데 일단은 또 자동차들을 또 사죠. 삼성전자, 기아, 뭐 우선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성전기, NC소프트에서 여러 종목들이 일단 사면서 이제 주가가 이날 올랐죠. 그래서 파는 종목들은 뭐 일진 하이솔루스, SK스퀘어, LG이노텍, SK바이오사이언스 해가지고 이제 SK스퀘어를 계속 매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SK바이오 사이언스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고점 대비 오늘까지 한 30만 원에서 오늘 23만 원대니까 거의 한 20% 이상 빠졌거든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졌어요. 지난주 빠졌는데 이제 원인은 뭐냐면 이제 어제 일단은 IR을 한 것 같아요. IR을 했는데 이제 백신에 대해서 임상은 다 이제 허가를 맡았지만 결과가 이제 내년 상반기다라도 이제 백신이 나오는 일정이 늦어진다 해가지고 지금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공이 이제 팔고 있어가지고 거의 4일 연속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좀 사는 입장이고 기관들이 이제 많이 팔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뭐 5일 연속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삼성 바이오로스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오늘 아래꼬리가 안 되고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일이나 아니면 목요일 날은 좀 반등이 오지 않을까 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아마 반등이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2일 날 일단은 보시면은 하이닉스, MC넥스, 삼성의 우선주, 기아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마 발표하면서 제가 MC넥스를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전기전자 관련자 가지고 우리가 MC넥스를 이제 봐야 된다. 해서 이제 애플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제 MC넥스가 이제 이렇게 딱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표를 보시면 이제 뻔하잖아요. 뭐 하이닉스, HMM 뭐
일반적인 종목은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수매도가 반복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종목들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크호스거든요. 그래서 뭐 효성 TNC라든가 이제 지금 MC넥스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들은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찾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기관의 외국인 순매수도 상위 종목을 하는 이유는 이거 뭐 뻔한 종목들도 이제 어떤 일관성이 있으면 그걸 보는 거고 그다음에 갑자기 새롭게 나오는 종목들이 이런 거 유심히 보면은 언젠가 한 달에 보면 분명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보셔야 돼요. 파는 종목들은 뭐 LG노태, 두산피어스, SDI, 포스코케미칼, 인스소프트, 한정기가 어떤 반복되는 종목들은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3일 날 보시면은 이제 NC소프트, 효성첨단소재 나왔죠. 효성첨단소재가 12월 3일 날 기관들은 여기 샀는데 네. 오늘 목표가가 110만 원, 100만 원 나왔거든요. 네. 오늘 올랐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딱 나올 텐데 물론 이거는 우리가 마감 후에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게 자료 자체가 이제 마감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살 때는 이게 서울경제신문에서 이게 이 자료가 나오거든요. 따로 네. 나오는 보통 이제 장 끝나고 아마 4시나 4시 반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봤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는 그 시간의 거래가 6시까지거든요. 요때 사놓으면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물론 거래가 시간에 얼마나 거래를 할 수 나올지는 있군요. 모르겠지만 네. 종가로해서 이제 그 시간에서 거래가 되니까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갑자기 튀어나온 종목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효성 TNC도 또 계속 네, 좋은 또 얘기 나왔네요. 나왔죠. 네, 카카오뱅크, 뭐 또 대한항공도 나왔고, 뭐 대한항공은 제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이제 지지난 주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한항공.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FNF가 또 새로 나왔거든요. 이 종목도 제가 피드백을 못했지만 FNF도 좀 보시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들은 스퀘어, 뭐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뭐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은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이제 종합해 보니까 지난주에 삼성전기하고 카카오뱅크,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를 기관의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저도 이제 이거는 뭐 계속 뭐 매매할 계속 나오는 종목인데 이렇게 갑자기 삼성 우선주를 지난주에 기관의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했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올랐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그러니까 뭔가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삼성전기나 카카오뱅크 이렇게 보시면 삼성 되고. 바이오로직스도 계속 사는. 샀는데 거군요. 이제 네. 요새 뭐 이런 코로나 뭐 여러 가지 백신 이런 것들 빠졌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네. 아마 이런 이 바이오 쪽에 어떤 그 위탁 생산에서 바이오로직스 아마 제가 볼 때는 탑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 뭐 80만 원대 더 밀려도 좋아요. 일단 80만 원대 부근에서는 사놓으면은 뭐 그냥 100만 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뭐 네. 90만 원 후반대라든가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80만 원대 사가지고 뭐 20%만 해도 96만 원이니까 제가 볼 네. 때는 1년에 뭐 20%면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 뭐 그렇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도 30% 나니까 그게 큰 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큰 금액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테마주에 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저거는 뭐 금액이 작을 때는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테마주를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모아놓으면 돈이니까. 그렇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그런 테마주에 올인했다고 이제 낭패를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제가 물론 이제 지금 뭐 무료방 뭐 카톡도 하지만 사실 유료방에서는 이런 종목 사실 드리기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팍팍 튀는 종목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어떤 기본적으로 이런 그 깔고 가는 종목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뭐 반 정도는 그래도 이런 안정적인 뭐 안정적이라서 주가가 오른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널리스트들이나 우리 뭐 펀드 매니저나 그래도 좀 선호하는 종목들 어떤 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이런 들은 종목들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계좌에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깔고 가면은 충분히 수익이 낮더라도 뭐 10%라도 20%든 이런 이렇게 금액이 좀 큰 거에서 나면은 전체적으로 그 이익난 가지고 또 테마주 할 수 있으니까 전략을 어떤 배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좋다 생각하고 역시 매도한 종목 SK 스퀘어는 계속 매도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 매도를 했고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신풍자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건 뭐 그렇네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시면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뭐
괜찮습니다. 네, 코스닥까지 살펴볼게요. 위메이드, 에코프로, 인텔리언테크, 카카오게임스, SM, LNF 해가지고 또 2차 전지들을 또 이날은 샀어요. 그다음에 이제 HK, 이노엔, 뭐 헬스케어, 비덴트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 비덴트는 역시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종목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가상화폐가 오르면 오르는 거고 빠지면 빠지고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HK, 이노엔이 이제 이날 매도를 했는데 네.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ST팜도 이제 많이 꺾였어요. ST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게임빌, 네. BH 이제 BH가 등장하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이런 뭐 계속 나왔던 종목이 몇 개 이제 BH가 나온 거예요. 제가 지난 이제 BH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글화 컴퓨터, 다날, 헬스케어. 그다음에 일일 날은 테스나, 심텍, 네페스, 아까 CIS. 이제부터 여기 보면 주로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12월 1일부터 샀어요. 네. 이미 이제 그때부터 샀으니까 이미 이제 이번 주에 오르는 거죠. 그다음에 LNF, 펄어비스, 위메이드, 서울옵션스, 게임주하고 이런 이제 우리 2차 전지들은 이제 네. 매도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12월 1일 보시면 머니가 IP의 주성 전부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ST팜,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위메이드, 또 무슨 게임들도 여기 사고 팔았어요. 그다음에 판 종목 역시 비덴트, 다날. 그래서 다날은 계속 우리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올렸지만 계속 매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3일 날은 역시 또 뭐 ST팜이나 에코로, BM, 다날 또 이런 종목을 샀고, 카카오 게임즈 컴퓨터를 샀지만 매도한 종목 또 한국화 컴퓨터 이렇게 돼서 이거를 종합을 해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ST팜을 많이 샀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 BM을 샀고, 그다음에 판 종목들은 일단은 셀트는 헬스케어, 비덴트, 한국화 컴퓨터 이런 종목들을 매도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를 제가 하는 이유는 갑자기 튀어나온 매수 종목들을 유심히 보면은 네. 우리가 또 의외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일부에 일단은 난성의 투자 노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세웅의 투자 노트 살펴봤습니다. 보시면서 나도 솔깃한데 저런 전략 나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께서 또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둘리사랑 고길동님께서는 바른손 이은혜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SH화학에너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쪼리님께서는 레이, 한강강님께서는 서울 반도체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네, 모두들 접수가 되셨고요.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1부에서 미처 상담을 다 못해드렸다면 2부도 있습니다. 오늘 3부까지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상담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고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고민은요. 바로 네, CJ ENM입니다. 매수가는 17만 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CJ ENM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CJ ENM 오늘의 종가 상황 14만 2,600원입니다. 네, 0.35%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오늘 장초반 시초가는 14만 2,900원, 장중에 소폭의 상승세 보였지만 바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3만 9,7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14만 2,600원에 종가 마무리되었네요. 매수가는 17만 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10%. CJ ENM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CJ ENM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NM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뭐 CJ ENM 보시면은 이제 투신의 경우에 11월 10일부터 쭉 보시면은 매수보다는 매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렇죠? 투신에 보면은 지금 뭐 어제 오늘 어제 그제 이렇게 3일은 투신이 순매수지만 그 전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고, 마찬가지로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지난주까지는 좀 매수를 하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또 매도로 이제 돌변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CJ ENM이 물론 이제 개인들이
선방을 하면서 또 어제서부터 지난주 12월 2일부터 6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또 상승을 일단은 시도를 했는데 오늘 다시 조금 하락을 했는데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은 좀 안타깝지만 우리 이 차트를 보시면은 네, 차트 거의 살펴보고 지금 있습니다. 19만 1,600원이 10월 25일 날 정고점이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다 다시 빠졌다가 이제 이날 이제 11월 22일 날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죠. 그래가지고 뭐 계속 하염없이 내려가지고 일단은 12월 2일 날 13만 1,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17만 원대 샀으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요때 요날 아마 제가 볼 때는 11월 20일 날 사신 것 같아요. 요때 아마 이제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이때가 이제 뭐 눌림목 아니겠냐라고 이때 사신 것 같은데 사실 요새는 뭐 이게 눌림목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그 땅굴이 시작이 되거든요. 속된 말로. 그래가지고 거의 뭐 17만 원에서 뭐 하는 순간에 4만 원 거의 뭐 20% 이상이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17만 원까지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5일선은 돌아서 가지고 일단은 상승 흐름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RSI도 일단은 이제 바닥에서 벗어나는 시점인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보면 어떤 면에서는 뭐 엔터라든가 이런 콘텐츠 관련들이 보면 요새 오늘 뭐 SM이나 이런 정도를 봐서는 전체적으로 뭐 메타버스 이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속 흐름을 타다가 이제 어떤 정도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럼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제 연말 어떤 대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전 고점이 18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13만 1천 원까지 거의 5만 원 이상이 빠졌는데 사실 기술적 반등으로 보면은 아마 올띠 하락폭이 한 절반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만 18만에서 13만 원이니까 약 1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데 그 이상에서는 과연 이제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5만 원대 올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그 이후에 어떤 수급이라든가 어떤 장 분위기 보르면서 그때 이제 과연 손절을 할 거냐 아니면 물타기를 할 거냐 그때 결정을 해야지 지금 뭐 당장 여기서 물타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15만 원 정도에서 일단 그때 물타기를 할 건가 손절을 할 건가를 어느 정도 그 시점에서 일단은 결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CJ ENM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태영건설입니다. 매수가는 16,830원.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1,5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태영건설입니다. 2.4% 상승을 하긴 했지만요. 종가는 1,500원이었는데요. 장 초반 1,250원, 장 중에는 1,5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비중이 20%라고 하고요. 매수가가 16,830원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태영건설? 이 종목은 이제 그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네. 이제 10,000원 종목이 뭐 5만 주, 10만 주니까 사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적은 것들은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종목들이거든요. 일단은 종목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태영건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SBS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SBS를 가지고 있는데 SBS가 요새는 또 뭐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SBS가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업종 자체는 이제 건설 업종인데 이제 건설 업종 자체가 아직은 뭐 우리가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은 뭐 대선이 내년 3월에 끝나면 분명히 SOC 관련해서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오늘도 이제 현대건설이 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또 건설주들이 또 움직이 쓰는 어떤 그런 지금 뭐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태영건설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설주들도 서서히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태영도 일단은 바닥은 친 것 같아요. 그래서 RSI에서 지금 이제 벗어나는 모습이고 이제 오늘 이제 1,500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5일선을 돌아섰고 그다음에 이제 11선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걸려서 내일 만약에 상승을 하면 11선이 돌리면서 아마 이제 11선에서 이제 안정이 되면 그때 이제 한번 또 장대 양봉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원래 이제 장대 양봉은 11선에서 나타나거든요. 11선이 돌아서면서 어떤 그 계속 흐르면서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5일선은 돌아섰지만 11선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 늦어도 분명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아마 이 태영건설도 다시 한번 또
상승 시도를 할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이제 요 선이 얼마냐면 요 가격대가 한 11,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11,000원대를 만약에 아마 상승 돌파하면은 충분히 16,000까지는 힘들더라도 일단 요 선이 약 한 12,000원, 1,500원 사이인데 지금 매물대가 거의 뭐 12,000원대에서 12,300원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2,000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분이 사신 게 이제 16,000원, 16,800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12,000원, 13,000원까지는 일단은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리시면서 홀딩하는 게 좋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뭐 손절을 할지 아니면 일부 매도를 해서 줄일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형건설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고민은요. 이원입니다. 이원의 매수가 살펴보도록 하죠. 6만 원이네요.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이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200원의 종가 형성됐고요. 0.52% 하락을 한 가운데 장 초반 48,900원이었던 시초가가 훅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47,85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소폭의 상승세 나오긴 했지만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매수가 6만 원, 비중 30% 꽤나 있는 비중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이 이제 LPG 관련 그 회사거든요. LPG 네. 관련해서 이제 수출 수입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 종목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고가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종목 수급도 이렇게 뭐 보면은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외국인들도 팔고 있고 소량이지만 투신도 팔고 있고 연기금도 팔고 있고 결국 이제 개인하고 기타 법인 일단은 매수를 해서 그나마 이제 주가가 안정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번이 이제 매수가 자체가 6만 원대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차트가 지금 12월 1일부로 해서 전부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시점이 왔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오르는 모습인데 이 종목이 오늘 여기서 딱 걸렸어요. 유선이 얼마냐면은 가격이 네. 이 보시면 요게 이제 아마 21선이거든요. 21선이 48,700원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일단 밀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21선을 과연 돌파를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고 네. 만약에 21선을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아마 21선을 돌파를 못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6만 원까지는 지금 뭐 힘들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6만 원은 한차 위에 있고 거의 뭐 한 30% 이상이 올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도 한번 뭐 상승세 타면은 뭐 6만 원까지 뭐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되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21선 아마 48,700원 내일 정도는 내려와 가지고 한 아마 48,5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과연 내일 캔들이 아마 21선을 돌파를 하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주가 자체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좀 2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요. 근데 매물대가 주로 이제 55,000원, 56,000원 사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전까지는 또 어떤 힘으로 뭐 밀어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매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5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 이상에서는 일단 워낙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원까지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고민은 다날입니다. 매수가는 15,100원,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다날 오늘의 종가 상황과 매수가가 같습니다. 11.9% 하락을 한 가운데 네, 15,10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비중은 20%, 장 초반 시초가가 17,000원대였고요.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의 그래프를 오늘 나타내 주었습니다. 11.95% 오늘 큰 폭의 하락세 보였는데 매수가와 지금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다날은 오늘 뭐 11%대 하락을 했지만 사실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이 종목이 10월 초에 5,400원에서 지금 뭐 오늘 이제 18,000원 고점을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3배 이상으로 오른 거예요. 그렇죠? 물론 네. 이 종목은 아시겠지만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거든요. 싸이월드 해가지고 이제 뭐 페이코인, 뭐 NFT 관련해가지고 뭐 메타버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단은 뭐 우리 재료가 겹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오늘 이제 음봉이 크게 났죠. 제가 볼 때는 그렇네요. 아마 음봉이 크게 났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충분히 하락할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15,100원이니까 오늘 종가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종가에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늘 음봉이 났는데 일단은 이 종목이 내일 만약에 상승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더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올라가는 게 좋다 생각하면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선이 약 얼마냐면은 약 한 13,000원대까지 지금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내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15,100원인데 일단 내일 아마 오늘 음봉이 크게 났기 때문에 내일 아마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일 뭐 반등이 나온다면은 비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오면 좋겠지만 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내일 어떤 등락을 이용해 가지고 아마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잡든가 이런 전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뭐 보합선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날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하죠. 범양건영입니다. 매수가는 8,804원, 비중은 14% 가지고 계신데 범양건영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종가 상황 5% 상승을 하면서 6,460원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장 초반 6,190원이었던 시초가였고요. 계속해서 횡보하는 가운데 장 막판에 급등세 이끌어냈습니다. 5%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매수가는 8,804원, 비중 14%. 범양건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도 이제 건설주거든요. 네. 건설주들이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수급에 있어서도 뭐 이 종목은 뭐 연기금이나 투시나 어떤 기관들은 크게 뭐 개입을 안 하고 이제 개인하고 이제 외국인인데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어떤 뭐 우리 속된 말로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큰 네.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수급은 의미가 없는 거고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반등을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일목균형표로 봐서는 아직 이 후행 스팬이 지금 캔들하고 달려면 급등을 하기 전에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물론 일단은 바닥에서 일단은 5,070원 바닥을 해서 서서히 올라오면서 거의 10% 이상 올랐거든요. 지금 차트 자체가 이게 지금 워낙 이게 갭이 좀 이렇게 좁아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많이 오른 거거든요. 바닥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됐는데 지금 이제 박스권이 여기 상단이 6,400원, 6,500원대. 즉 오늘 이 종가 자체가 이제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을 과연 이제 언제 돌파를 하냐 이렇게 보시면은 네, 범양건영 차트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형성이고요. 그럼 네. 여기서 우리가 이 종목에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쭉 뻗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래가 실리면서 네. 이게 좀 이렇게 상승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해안선 차트라고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차트 소포님 이제 해안선 차트 말씀하시는데 네, 해안선 차트가 이제 올라오려면 이제 이 선행스팬 완이 해안선 차트거든요. 요거를 네.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선행스팬 완 요 가격대가 올리면 6,940원, 50원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려면은 해안선 차트 위로 오르려면은 일단은 해안선 차트 못 이렇게 통과를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에 여기 6,950원대가 일단은 넘어야지만 이제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리면서 일단은 6,950원 캔들이 돌파한 이때까지 뭐 기다리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8,000원대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은 좀 더 기다리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범양건영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후 2부 때도 난세홍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